안녕하세요, 코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 경영진에게 보고했던 직무별 연봉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직장인들 머릿속에는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 거고, 내가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승진할 때 연봉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그래프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조금씩 상승하다가 승진을 할 때 조금 더 상승이 되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그래프의 공식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조직에 오래 일하면서 조직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팀이랑도 편하게 업무 연락할 수 있고 그 조직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고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이전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같은 연차, 같은 직급이면 같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씩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제가 몇 년 전 대기업에서 일할 때 경영진에게 직무별 연봉 운영 방식을 보고했던 그래프예요. 당시 회사 내에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사업부는 기존 조직의 전통적인 연봉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도입하겠다. 변화의 의지를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고 인사팀장 역할을 맡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직무를 분석하고 이 직무를 분류해서 각기 다른 연봉 테이블을 적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 이 산업군에서는 이 직무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 직무에 더 높은 연봉 보상 체계를 가져가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는 이런 그래프를 적용해야 되겠다. 현재 회사의 상황 그리고 산업의 특성에 맞게 직무를 분류하고 연봉 테이블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같은 직무라도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서비스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이후에 광고업, IT업, 그리고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이직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제 직무의 중요도가 회사마다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직무는 어떤 그래프에 속해 있을까? 연봉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직무일까? 그걸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2단계로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일 후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한 일. 그런데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이면 퀄리티, 결과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일. 두 번째, 지속적으로 정답이 없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되는 일.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설, 적용, 검증, 또 다른 대책 수립,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영업 지원이라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쭉 펼쳐보니까 하고 있는 일의 70%가 일간, 주간, 월간 레포트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영업 레포트를 작성하려면 먼저 그 회사의 영업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료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입력된 자료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만의 보고서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숫자를 넣고 보고서를 만드는 일. 이 일을 배우는데 1개월, 좀 능숙해지는 데 3개월,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일이라면 아마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눈 감고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1개월 차에 10시간 정도 걸렸던 일을 지금은 서너 시간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2, 3개월이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능숙하진 않겠죠. 실수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하면 2, 3시간이면 끝날 일이 신입에게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데이터를 다운받아 같은 보고서에 넣는 일, 아마 완성된 보고서의 퀄리티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런 직무라면 첫 번째 보상 그래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있는 1년차, 2년차 직원들은 당연히 신입보다 높은 연봉을 받겠지만 3년차, 4년차, 5년차 오히려 연차가 높아질수록 연봉 인상의 폭이 줄어들거나 동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숙련도에 비례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잘한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높은 연봉을 주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연봉을 높여주면 어떤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봉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답이 없다. 회사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냥 다 때려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진들끼리
또 타 부서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지금 하는 일이 O, X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계속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팀장님, 임원들에게 이 계획을 보고해도 항상 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좋은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자료 요청도 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만약 내가 수립한 계획이 또 승인이 되면 그걸 또 실행하고 나서는 또 결과는 어땠는지 결과 보고서도 빡세게 만들어야 하고 또다시 플랜을 짜고 보고를 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만든 자료가 이게 최신 자료인지 아닌지 이제 그것마저 헷갈리게 될 때 다 때려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이 직무에는 이렇게 두 번째 그래프를 적용할 확률이 큽니다. 가까운 미래에 연봉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봉의 점프업이 가능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연봉 그래프에 속해 있는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 갈리기만 하고 물경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은 점프업을 위한 숙성의 시기일 수 있어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연봉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난이도 있는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항상 가설, 실행, 결과물에 대한 회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러면서 숙성이 되고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연봉의 점프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연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그래프에 속해 있는 직무를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의 가지수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내 일의 가지수를 늘려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을 1번 그래프에 속해 있는 직무에서 2번 그래프에 속해 있는 직무로 점차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2번 그래프에 속해 있는 직무를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서 풀고 있는 문제를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나에게 오는 기회의 양, 그리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관리팀, 인사팀 이렇게 백오피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저희 첫 직장인 서비스업에서는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호텔, 항공, F&B 이렇게 유형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영업 마케팅 팀이 낼 수 있는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관리를 잘하고 시장의 위기에 잘 대응하는 관리 부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갑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관리팀, 인사팀 출신이 많고 이렇게 백오피스 출신들은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한 회사는 지식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광고, 콘텐츠, 컨설팅업 이런 비즈니스가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마케팅, 영업부서가 왕입니다. 그들이 푸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사, 관리팀 이렇게 백오피스 사람들은 영업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제가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에서는 특진을 하는, 빠른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업 마케팅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 이 문제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중요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직무라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인사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주니어 때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평가 보상을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현재는 채용 전문가가 가장 큰 대접을 받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3년 전에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할 때 헤드헌터 분에게 나 스타트업의 인사팀장 자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채용 업무가 많은 그런 역할은 맡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평가 보상 담당자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보상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드헌터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을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채용 플랫폼에서 인사팀장 포지션을 검색해보면 기대하는 역할의 첫 번째가 우리 회사의 채용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게 1순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인사팀이 정교하게 보상,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목표였다면 요즘 이렇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문제가 지금 회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중요하게 인지되는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꼭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수시로 채용 플랫폼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무의 채용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채용 공고 안에서 자격 요건, 기대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요즘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숙련도가 쌓이면
누구나 큰 편차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나는 지속해서 가설, 실험, 검증을 하면서 끊임없이 더 어려운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분류해 보시고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를 우리 회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시장에서의 중요도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연봉 점프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직무와 연봉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져서 친절하지 않게 설명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